자, 이번에는 형성평가 문제 두 번째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고 왜 틀리고 맞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향수병을 뚜껑을 열어놨을 때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것이 확산의 예이죠. 이 확산에 관련돼서 첫 번째, 향수 입자는 스스로 운동한다. 이게 확산의 원인이었죠. 확산하는 이유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확산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었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틀린 문장인데, 향수 냄새는 향수 입자의 운동 때문에 확산하는 겁니다. 바람은 확산을 더 잘 일어나게끔 할 수 있긴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확산이 되지 않는 게 아니겠죠?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거고, 바람, 공기, 기온이 높다거나, 기온이 높으면 공기 입자도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향수 입자의 확산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공기가 입자 운동을 안 한다거나 바람이 안 분다거나 했을 때 향수 입자가 확산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요. 2번, 전자저울 위에 거름종이가 놓인 페트리 접시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다음에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세톤이 떨어지면 질량이 보이는 것처럼 질량이라는 값이 올라가겠죠? 자, 1번, 입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입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입자는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세톤 입자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아세톤적으로 아세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콩콩 퍼져 나가면 너무 작은 입자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입자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2번,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여 증발한다. 네, 증발할 때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증발을 하고, 공기 중으로 증발한 입자, 아세톤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 입자의 크기 커지지 않죠. 예전에 입자의 개수, 크기, 종류는 변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전자저울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공기 중으로 아세톤 입자가 날아갔기 때문에 저울에 재어지는 아세톤 입자가 줄어들어서 질량이 변합니다. 아세톤이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아세톤 입자는 다른 종류의 입자로 변한다. 종류가 달라지지 않아요. 종류가 달라지지 않아요. 다음은 3번. 자, 가나다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모형을 말하고 있죠. 고체는 이렇게 다닥다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기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그 중간 상태를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말했듯이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와 고체 입자 사이의 거리의 중간이 아니고요. 액체는 고체에 좀 더 가까운, 매우 가까운 고체보다는 비교적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액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고체에 가깝지만 고체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고체에 대한 설명. 1번, 물질은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그쵸? 고체는 배열이 일정하기 때문에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고요. 2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규칙적인 것도 고체의 특징이고요. 3번,
액체는 물질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죠. 세모난 그릇에 넣으면 세모나게. 니은 4번 나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누구의 특징이냐면 고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입자 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들끼리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죠. 입자들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쉽게 압축된다. 여기 쉽게 압축이 된다라는 뜻은 입자 간의 거리, 사이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한 겁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으니까 얘를 압축시키면은 이렇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고체와 액체는 매우 가깝거나 아니면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압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문제. 자, 원래는 같은 부피의 물과 공기를 넣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누르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가 나가지 않겠죠. 그러면 피스톤으로 같은 힘으로 이렇게 주었을 때 공기는 이만큼이나 압축이 됐죠. 같은 높이에서 원래 높이에서 이만큼 압축이 됐고 물은 거의 압축이 안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압축되는 정도는 물과 공기가 거의 비슷하다. 아니죠. 물은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깝고 공기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는 압축 정도가 많이 되지만 물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물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압축이 잘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공기는 압축할수록 공기 입자의 개수가 감소하므로 부피가 작아진다. 개수는 감소하지가 않죠. 여기 마개로 막아놨다고 했기 때문에 개수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고요. 대신에 부피가 작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개수의 변화가 아니고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맞지 않아서 디귿번은 틀렸고 니은만 맞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자, 그림과 같이 이른 새벽에는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린대요. 그때의 상태 변화를 말하면 일단 새벽에서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되는 거니까 액화 현상이고요. 아침에는 해가 뜨면 이 이슬이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 기화로 되는 거죠. 자, 수증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물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슬은 보이는 이유가 물입자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방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물입자가 모여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 눈에 작아서 안 보일 뿐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6번 문제는 세 가지 상태 변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여기 위에 접시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얼음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접시를 뚜껑으로 담는 비커를 놓고 물을 끓이는 상황이죠. 그러면 물은 기화를 하겠죠. 여기서는 기화를 합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데 물이 수증기로 변했지만 여기 위에서는 얼음을 만나서 다시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다시 액화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얼음은 밑에 있는 뜨거운 수증기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또 얼음이 녹는
융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A, B를 물어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A와 물 위에서니까 액화와 기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액화, B는 기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대요. 규칙적인 게 고체였잖아요. 그럼 고체로 가는 액체에서 고체 또는 기체에서 액체. 그렇지만 기체에서도 액체로 간다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죠. 기체보다는 액체가 규칙적이니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는 겁니다. 안경에 길이 서린다. 수증기였던 이 물 입자가 물로 변하는 액화를 하고 있죠. 이거는 물이 더 규칙적인 상황이라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고요. 겨울철 풀잎에 서리가 생긴다. 수증기였던 물 입자가 겨울철에 서리라는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에서 그 고체로 가는 승화이기 때문에 얘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마그마는 흐물흐물거리는 액체 상태인데 굳어서 암석이 된대요. 그래서 마그마라는 액체에 가까운 상태가 암석이라는 고체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 응고라서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등에 바른 손소독제, 액체였던 손소독제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니까는 이거는 기화기 때문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과정이고요. 자, 다음은 8번. 액체 양초를 담은 비커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고체 양초가 될 때까지 관찰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 가겠죠. 그래서 액체인 상태에서 고체로 액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기를 볼게요. 부피가 증가한다. 액체보다는 고체가 규칙적이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고요. 양초의 질량은 감소한다. 양초의 질량은 날아가 버리는 액체 양초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양초 입자의 개수가 줄어든다. 질량이 감소하는 거나 개수가 줄어드는 거나 똑같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질량도 개수도 변화가 없습니다. 양초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고체로 갈수록 규칙적이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겠죠. 네, 4번. 겨울철 자동차 유리에 김이 서리는 것은 수증기였던 기체가 김이라는 액체로 바뀐 거죠. 기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액화 과정이니까 이거 잘못 적었네요. 네, 응고죠, 응고. 네, 응고와 액화가 달라서 5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 적어놨는데 상태 변화할 때 질량과 부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죠. 질량은 일정해요. 왜냐하면 입자의 개수, 크기, 종류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종류가 변화가 없으니까 성질, 물질의 성질도 일정합니다. 그런데 부피가 변하는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와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다. 이렇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비닐봉지에 액체 상태의 아세톤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버렸대요. 그럼 아세톤은 작은 온도에도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자, 기억.
아세톤 입자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으니 멀어지고 있고, 아세톤의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 밀봉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입자가 없죠. 그러면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 맞고요. 아세톤의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한다. 기체로 변하고 있으니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적지 않았는데 액체 아세톤에서 기체 아세톤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화 현상이죠. 자, 10번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상태 변화할 때, 자, 1번 액화는 액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액체 상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방출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 출입은 없다. 물질의 상태가 변하려면 외부에서 열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기체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4번.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주위의 온도를 가져가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5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열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해버린대요. 그러면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입자 배열에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점점 불규칙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하니까 에너지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자, 11번. 어떤 물체의 고체를 가열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A는 고체부터 시작을 하겠죠. 고체에서 B로 갈수록 수평 구간이 나왔다는 거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 구간이고요. C에서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액체로 모두 변했다는 뜻이고, D에서 다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E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기체로 모두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A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가열하고 있으니까 방출이 아니고 모두 다 흡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B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C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체에서 다 변한 거죠. 액체로. D 구간에서는 기화가 일어난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니까 기화. E 구간에서는 입자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기체로 움직여 변했다고 했으니 기체가 가장 자유롭고 활발한 상태죠. D 구간을 물어봤네요. D 구간이 지금 여기 액체, 여기 요 구간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구간이에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구간. 고깃국을 식히면 기름이 굳는다. 기름이 액체 상태였을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굳어버리면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응고입니다. 기름이 액체에서 고체로 굳는 거. 그러니 상관이 없죠. 네.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뿌리면 시원해진다. 물이라는 녀석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고요. D 구간이랑. 물놀이를 할 후에 몸에 묻은 물을 통해서 추위를 느낀다. 여기 몸에 묻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빼앗아서 몸이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기화 현상.
네, 13번.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하니까 기화이고, 기화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맞고요. 추운 겨울 창문에 성해가 생긴다. 수증기에서 얼음인 성해로 변했으니까 얘는 승화인데 고체로의 승화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매우 규칙적이고 둔한 고체로 변할 수 있겠죠. 버터가 녹는다. 고체였던 버터가 녹아서 액체로 되는 융해 과정인데요. 액체가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는 기역과 디귿. 자,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배열된 게 아니네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수평적으로 나열했던 겁니다. 자, 일단 가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지금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에 모두 다 표시를 선생님과 같이 해야지만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는 녹고 있으니 융해, 그 밑에는 응고, 나는 기체로 변하고 있으니까 기화, 라는 액체로 변하고 있으니까 액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마는 기체로의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고체로의 승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14번 문제를 보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대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려면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를 찾으면 되겠죠. 흡수하려면 여기 그림상에서는 오른쪽 기체 쪽으로 가야지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가, 나, 그리고 멀리 가는 마,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시를 찾으라고 하네요. 가는 융해. 자, 그냥 예시에다가 적어 봅시다.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 물을 끓인다는 것은 물에서 기체가 되고 있으니까 수증기가 되고 있으니까 기화이고요.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철이라는 고체에서 샘물이라는 액체로 가고 있으니까 융해. 옷장 속 나프탈렌이 작아진다. 나프탈렌이라는 것은 고체 물질인데요. 이게 그 기체로 승화합니다. 저희는 기체로의 승화이고요.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면 물방울이 돼버리는 것은 액화 현상이죠. 목욕탕 안에 거울에 김이 새린다. 이건 수증기였던 녀석이 김이라는 물, 액체 상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액화입니다.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가는 융해니까 틀렸고, 나는 기화니까 틀렸고, 다는 응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라는 액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맞는 표현이고, 바는 고체로의 승화니까 네, 아니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닐봉지에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었대요. 드라이아이스는 상온에서 드라이아이스에서 이산화 탄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화하는 물질이죠. 자, 승화를 하려면 기체로 승화를 하려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고요. 이거 틀렸네요.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주변에서 흡수를 해버렸으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로 백신이나 아이스크림을 운반시킬 수 있는 거고요.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기체로 변했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지고요.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가 일어난다. 기체로의 승화가. 5번 드라이 아이스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종류가 일정하기 때문. 입자의 성질은 입자의 종류가 결정합니다. 입자가 달라지면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고. 자, 17번 이글루가 나왔네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리면 따뜻해진대요. 따뜻해진다는 것은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물을 뿌려서 얼리고 있으니까 응고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8번 주변에서 열 에너지 출입에 이용한 예를 설명한 거래요.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 꺼내면 손에 묻은 파라핀이 응고를 하면서 손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에 물을 뿌린대. 그 물을 뿌리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하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파라핀에서 손이 따뜻해진다. 이게 주위 온도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응고라는 것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주위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이른봄 호수가 녹는다는 것은 호수가 겨울 내내 얼어 있다가 녹는 거. 그럼 두 번째를 써보면 얼음이었다가 물로 녹는 융해죠. 융해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 주위 온도가 떨어져서 주변이 쌀쌀해지는 겁니다. 틀렸고. 겨울철에 오렌지 냉해를 막기 위해서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린다. 물이 겨울이니까 얼음이 되면서 응고를 할 거고, 응고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 주위 온도가 상승하는 유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에어컨 구조 부분이네요. 그래서 교과 시간에 가르쳤던 그림을 또 그렇게 그려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뜨거운 바람을 찬바람으로 바꾸는 게 실내기의 역할이잖아요. 찬바람을 바꾸려면 뜨거운 바람의 열기를 쏙 뽑아내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에서는 방출이지만 이 냉매 입장에서는 이 열 에너지를 가져오는 기체로의 기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를 하는 겁니다. 흡수. 열 에너지 흡수를 하면 주위 온도가 하강하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거겠죠. 그 기체 냉매를 그대로 에너지가 많은 상태의 기체 냉매를 실외기로 보내주고, 실외기에서는 액체 냉매로 바꿔서 실내기로 보내주는 거죠.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액화를 하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겠죠. 이 방출한 열 에너지로 인해서 실외기 바람이 뜨거운 이유입니다. 그죠?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서 바람이 뜨거워지는 거겠죠.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내기에서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을 말하면 실내기에서는 냉매의 기화로 인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 열 에너지를 냉매의 액화를 통해서 실외기에서 방출하는 겁니다. 그럼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빼고 있으니 집안이 점점 따뜻해지겠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서술형 문제. 자, 여기서는 페노프탈렌 용액이고요. 이 페노프탈렌 용액을 묻힌 솜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솜을 세 군데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묻힌 거름솜. 그리고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때 예상되는 결과인데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의 암모니아수가 확산을 합니다. 입자 운동으로 인해서 점점점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로 닿고 두 번째로 닿고 확산을 더하면 세 번째까지 퍼져나가는 거겠죠. 자, 이때 암모니아수는 다음과 같은 염기성 물질이에요. 아직은 산성, 중성, 염기성을 배우지 않았지만 암모니아수는 염기성 물질이고요.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이에요. 가리킨다, 지시해준다, 가르쳐준다라는 건데 뭘 가르쳐주냐?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떤 물질을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닿았을 때 산성이면 무색, 중성도 무색, 색깔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염기성일 때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페노프탈레인 용액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수가 염기성인데 이게 점점 퍼져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만나면 염기성인 암모니아수 때문에 빨갛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암모니아수가 퍼져나가면서 첫 번째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거름종이가 빨갛게, 두 번째는 중간계, 세 번째는 가장 멀리 있는 왼쪽 거름종이가 빨갛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써보면 암모니아수의 입자 운동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왼쪽의 거름종이부터 빨갛게 변화시킨다. 그럼 순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 부분은 1학년 내용이 아니에요. 1학년 내용이 아니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번 거푸집에 샘물을 부은 후 굳힌대요. 굳힌다는 것은 응고겠네. 응고. 금속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이래. 거푸집이라는 게 어떤 틀이래. 샘물을 부어서 금속 제품을 만드는 틀. 근데 금속 활자를 만들 것대요. 활자, 금속 활자. 인쇄할 때 필요한 금속 활자를 만들 텐데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 때 샘물로 만들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거푸집의 글자 크기는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글자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적으래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 거푸집이 있죠. 거푸집에 뭔가 샘물을 부어서 가득 이렇게 가득 채운 다음에 쏙 하고 꺼내놓으면 활자가 나오는데 이 활자가 거푸집보다는 작대요. 거푸집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크고. 왜 그러냐? 자, 샘물이 굳어서 활자가 될 때 응고를 하죠. 응고일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부피가 작아지는 변화입니다.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응고라고 하는데 고체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죠. 근데 액체는 그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불규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큰 액체가 고체화되면은 부피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샘물을 넣는 거푸집이 내가 원하는 활자보다는 크게 만들어야지만 작아져서 원하는 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부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그림과 같이 겨울철에 과일이나 곡식을 저장해둔 창고에 물이 담긴 항아리를 놓는데요. 그러면 냉해, 얼어버려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걸 냉해라고 합니다. 여기 과일들을 겨울에 하고 싶은데 겨울철에 추우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과일이 한번 얼면은 다시 녹여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냉해를 방지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물 항아리를 놓는데요. 자, 물 항아리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그 물질을 여기 겨울철 창고에 놔두면 온도가 떨어질 때는 항아리가 먼저 얼어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응고 과정을 거치고요. 응고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 방출한 걸로 인해서 창고가 따뜻해지니 과일들을 냉해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열에너지 방출이랑 연관이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형성평가 2회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이나 또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